안녕하세요. 아이를 이해하는 공간 언어치료사 아이예입니다. 오늘은 텐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폐아동, 발달아동이 텐트럼을 보이면 양육자와 주변 사람들 모두 당혹스럽고 아이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신적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도대체 텐트럼은 무엇일까요? 그런 텐트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텐트럼이란 아이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서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장소에서 폭력성을 드러내며 매우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수업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때, 주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또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힘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텐트럼 상황입니다. 제가 접했던 아동의 텐트럼은 치료실 바닥에 들이누워 30분 내내 울기만 한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한 아이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거나 매번 챙겨오는 간식에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그때서야 아이가 진정을 하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부모님과의 상담에서는 최근 특수치료를 늘리고 나서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이의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공공장소에서 드러눕거나 달래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의 텐트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 달래기나 반대로 억압되고 격양된 양육 태도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양육으로 인하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의 심리, 즉 마음을 읽어주고 속상하고 불안한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기다려주기. 아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울기 시작하면 때때로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잊은 채 그 행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아이를 진정시키려 한다면 다음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속상할 때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하는지 계속된 연습을 통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와 애착 형성 늘리기. 발달아이의 불안에서 오는 텐트럼은 자신의 마음을 안아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와 수업과 치료가 아닌 단 둘, 셋이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놀이로 놀아주세요.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장난감으로 같이 노는 것을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장난쳐주세요.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며 텐트럼의 상황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닌 건 아닌 거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되는 것에는 안 된다고 일러주는 단호함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아주는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동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때리는 것은 나빠, 엄마 때리면 아파,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공사장 차도 등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텐트럼에는 여기서 뛰어다니면 위험해. 재미있어 보이지만 다칠 수 있는 행동은 안 해야 해. 우리 놀이터 가서 뛰어놀자. 기본적인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발달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아이들도 텐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럼이 무조건 자폐아동에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아동과 부모의 기질이 다름을 알아차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